네, 유호성 교수와 함께하는 종목 찾기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평가주를 찾아보고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점을 주목하는 시간인데, 예, 이렇게 새노란 지금 배경이 네. 병아리 같죠? 굉장히 예 아주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예, 유효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네.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멈췄거든요. 아, 노란색 예, 때문에?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교수님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볼까요? 저평가주 중에서는 어느 쪽일까 궁금하네요. 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먼저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3천억 이상만 좀 시총 초이스를 3천억. 하려고. 예, 예, 네. 예. 근데 종목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그 안에서 정도였어요? 예. 주가가 이제 바닥이고 음. 내년 실적과 올해 실적이 좋고 특히 4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되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어제 그 종목을 또 열심히 찾아봤겠죠.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는 크게 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좋은데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걸 찾기가 네. 쉽지 않다는 그쵸.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다 시가총액 네. 3천억이니까 네,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싼 걸로 이렇게 고민을 아니면 할까 시총을 하다가 조금 넓힌 거 어때? 2천억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진짜 장장 1시간을 넘게 찾았어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요즘에 의류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핫 아이템이 나왔어요. 히트 아이템이 하나 나왔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매출도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류주 관심 없었거든요. 저는 2년 전에 사실은 네. 관심이 있었어요. 2년 전 말고 최근에. 그러니까 왜 2년 전에 네.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 날씨가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침낭을 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롱패딩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롱패딩이, 사실 저도 2년 전에 샀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무릎까지 오는 거였고 네, 네.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발목까지 보이는 완전 펭귄 스타일 검은색으로 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히트를 치기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미 롱패딩의 어떤 유행은 항상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그때는 뭐라 그냥 연예인 패딩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선수 예, 패딩 운동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그 녹화장에 가면은 촬영 야외 촬영 가면은 많이 지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쵸. 예, 롱패딩 예. 그 이슈가 됐는데 그 전에 원래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 FNF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창 미국 주식에 물이 올라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를 딱 샀다가 망한 케이스인데 네. 중요한 건 2년 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FNF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을 하다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나온 거거든요. 뭐 신세계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마 신세계 그룹의 자회사인 좀 확인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예. 하실 거라고 보고 네, 있고 네. 인터내셔널이 또 이제 세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의류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사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네. 이게 해외 명품에 있는 브랜드를 그렇죠, 국내로 그렇죠. 이제 네. 가져오는 그런 일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구성이 거의 뭐 100%가 상품 매출로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LF는 라퓨마라는 맞습니다. 거 있잖아요. 그럼 신세계 인터넷에서 롱패딩은 뭐가 있어요? 그 신세계 브랜드? 롱패딩 같은 경우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여성용 패딩으로 네. 예.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하나 보고 네네. 가면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측에 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디스커버리가 홈보이 C컷. 네. 예, 알아요. 디스커버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30만 원. 30만 원이요? 30만 원대도 있던데요.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많이 네. 입고 다니는 이제 재물량이 들어와야 그건 되는 게 60만 원? 80만 원 할인해서
비싸구나. 저는 네. 정말 싼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만 봤거든요. 눈이 그쵸. 거기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애들이 입고 다니는 게 한 80만 원대, 90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신등골 브레이크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마트에서 판 게 이제 99,000원짜리가 또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3만 벌이 완판이 됐어요. 99,000원짜리가 네.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완판이 돼갖고 지금 다시 한번 잠깐만요. 들어가는데 예, 예. 199,000원, 네, 예. 199,000원인데 완판이 돼갖고 지금 다시 재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만큼 이제 올해 패딩 열풍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떠나서 네, 네, 네.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롱패딩의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낮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만 원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어깨를 쫙 하려면 80만 원대를 사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가격이 봤는데 높다. 네. 롱패딩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이게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 구스가 굉장히 비쌌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유 예.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지역에 있는 뭐 오리냐 거위냐 추운 지역에 있는 거위냐 오리냐에 따라서 보온력이 예.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캐나다 쪽에 있는 그 오리나 거위들이 굉장히 좀 보온력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이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20만 원대는 제가 보니까 웰론 음. 소재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그 부동산 쪽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주식이 꺾여야 되는데 주식도 같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유동성 효과가 존재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는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네. 겨울에. 작년의 경우는 이제 뭐 사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됐는데 이 소비 심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 민간 소비 성장률이 결국은 의류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큰데 이 지출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매출이라든가 40세 미만의 의료비 지출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소비, 그전에는 뭐 다른 브랜드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롱패딩으로서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각 하시면 브랜드의 좋겠습니다. 롱패딩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의류업체들을 보면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런 호황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사 입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이 비용을 줄이기를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빠지지 않겠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거는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류주가 군살 줄이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굉장히 보시면 많이 좋을 것 줄이고 같아요. 거품도 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차라리 안산이 싸게 팔자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았으니까 맞아요. 재고가 엄청 많이 거기다가. 남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갖고 작년에 사실은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이거 재고가 너무 많아갖고 한 번 더 날씨가 따뜻하면 망할 수도 우리 있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국 매출 구성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국내 브랜드가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만 해외 브랜드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자체 브랜드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동안 그 국내 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옆으로 좀 느려지는. 이게 아마 잘 안 팔렸던 거가 다 지금 구조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수입 브랜드를 엄청 많이 들고 왔는데, 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바나나 될 만한 리콜, 걸로만.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갭도 많이 줄였다고 그쵸. 제가 들었는데. 예. 그래서 해외 브랜드 보게 되면 말씀을 하셨던 갭이라든가 갭 자회사가 이제 바나나 리퍼블릭이거든요. 이거 적자 매장 철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지도 높은 그 브랜드로만 좀 압축을 폴스미스, 하는 예, 클레리, 그런 예, 쪽으로 예. 좀 가고 있고요. 네. 국내 브랜드 쪽에서도 뭐 보브, 그다음에 G컷 이런 그 자체 브랜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호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큰 점포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고마진 쪽으로 제품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그러고 보시면 한 돼요. 가지 지금 이게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온라인 점포, 온라인몰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인가요? 비슷한 흐름이 좀 존재하죠. 왜냐하면 네. 신세계가 갖고 있는 아울렛이 있잖아요. 아하, 그쪽에 이제 네네. 납품을 하고 있기 이게 때문에 그룹이었지 참. 예, 네. 예, 예. 그런 그 비용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톰보이라는 그룹을 좀 얼마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 판관비가 좀 그동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것 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푸아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먹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비용과 수익으로 보게 되면 많이 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데 많이 남지는 않는다. 원래 음식 네. 음식 원래 많이 남는데 이게 안 근데 이게 되는구나.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해갖고 이것도 이제 네. 정리를 좀 하는 측면으로 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구조 조절 굉장히 뭐 한 2년에 걸쳐서 했나 봐요. 굉장히 그쵸. 많이 정리를 했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음. 효과를 좀 발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자, 이제부터는 유호성 교수님이 좀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부분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 그 75,6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5배, PER이 한 15배, 그 다음에 PBR이 한 1.02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의류업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매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보다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치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2015년, 2016년이 굉장히 좀 높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2014년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뭐 추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EPS를 좀 줄였는데 주가가 그만큼 뭐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평균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이 37.67배. 그 다음에 제일 바닥이었을 때의 평균 PER이 20.41배예요. 그러니까 20배에서 37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이것도 많이 받네요. 지금 네네. 프리미엄을 많이 받네요. 생각보다. 그쵸. 예. 그런데 이제 PER이 15배 수준이면은 네. 일단은 역사적으로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BR은 1.02배입니다. 근데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12에서 2.03이죠. 그렇게 보면은 PBR이 지금은 또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은 좀 일정하게 그냥 600원씩 주는 거라서 배당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PER 밴드랑 제가 PBR 밴드를 해갖고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를 구해왔어요. 네, 네, 네. 근데 PER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성이 아니라 사실은 의류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그렇죠. 측면이 네, 있다라고 네. 보시면 차라리 밴드를 PBR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가 1.21배, 그러니까 1,2배였을 때 78,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03배가 평균적으로 141,600원 정도였는데 그거 높게 되면은 평균적으로는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던 안정성 지표인 PBR 기준으로 네. 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1, 2% 정도만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만 내면 되는 게 의류주의 특징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의류주를 그렇게 많이 봤었으니까 그쵸. 그 정도에서 지금 PBR을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IT 보는데. 같은 경우는 네. PER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원래는 PBR을 볼 때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ROE라는 거. ROE?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투자해서 자기자- 얼마나 예, 예, 그렇죠. 회수가 되는지인데 아마 신세계가 좀 올라오는 걸로 제가 분석을 좀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1년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뭐 요우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가 예전에 좀 이슈가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비용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갖고 뭐 주가의 차트는 좀 바닥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용 통제에는 성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네.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네. 펀더멘탈 기준으로 제가 얘기는 해드리는 거지만 역시 그 확인을 할 때는 실적도 그러니까 차트도 좀 기술적.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매매 네.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까 전에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근에는 저항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되면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탈간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한 69,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6만 원까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서 이탈가까지 69,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펀더멘털 상으로의 가격대와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좀 이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유호성 교수와 함께 저평가주를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